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US 더글로리 실제 사건이고요. 훌루에서 다리미치라는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물론 난 보지 않았어. 그렇다 이거야. 관심 있으면 훌루에서 다리밋 한번 보시면 이번 사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14살이고요. 리나 비르크라고 여자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세니치라는 데서 살았어요. 사건은 1997년 11월 14일 밤 9시쯤 일어나는데 얘가 일찍 자려고 방에 들어가 누웠어. 전화가 오네? 받았더니 니콜이라는 애더라고. 자기한테 사과를 하고 싶대요. 근데 전화로만 하기는 예의가 아니니까 만날 수 있냐 지금. 화해도 할 겸 같이 놀자는 거야. 그건 좋은데 당장 나오라는 게 좀 이상해요. 2시간 있다가 밤 11시에 학교 근처에서 보자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나가요? 나는 절대 못 나가. 내일 약속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나오라는데 그게 밤 11시면 난 안 돼. 데리러 와도 안 나가. 근데 이 리나는 신이 났습니다. 얘가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있었어요. 니콜이라는 애도 사실 같은 학교니까 얼굴을 아는 정도지 친구는 아니라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니콜이라는 기집애입니다. 걔가 사과하고 이제 같이 놀자니까 얜 좋은 거지. 니콜 인연이 리나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겁나 못되게 굴던 새끼인데 갑자기 먼저 사과한다니까. 아, 사실은 착한 애인데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랬나 보다. 내가 이거 받아주기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여기부터 우리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보통은 나에게 못되게 굴던 새끼가 갑자기 사과하고 뭐 친구 하자면은 사과는 받아줄 수 있는데 친구는 안 해, 그래도 잘. 근데 얘는 그런 것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친구가 너무 없었어요. 이제 얘가 가족들 자기만 기다리는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부모가 엄해요. 절대 이 시간에 나가는 거 허락할 리가 없으니까 몰래 나가는 거지. 밤 11시 됐어. 집 밖에 나옵니다. 니콜이 말한 장소로 갔죠. 도착해보니까 니콜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을 막 데리고 나와 있더라고요. 9명이었는데 얘네 중에 쇼어라인 6라는 애들이 있어요. 쇼어라인이라는 고등학교 다니거든. 거기 일진 여자애들 6명을 쇼어라인 6라고 불러요. 지들끼리 병신들이. 니콜이 여기 이제 팀원이었던 거고. 애 새끼들 그냥 모여갖고 술 담배 하는 자리에 리나를 부른 거야. 리나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상황이고 이런 쪽의 애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쭈뼛거렸어요. 일단 니콜에게 나 왔다 인사했지. 그러니까 이 9명이 동시에 리나를 쳐다보더니 막 쪼개는 거야. 이 새끼들 X발 얘 가지고 오나 안 오나 내기한 거야 지금. 찐따년이 오란다고 진짜 왔네. 막 개웃기다. 애 둘러싸고 막 소리를 막 또 해 개새끼들이. 이제 이 새끼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리나는 하나잖아. 조용히 집에 가려고 돌아서는데 얘네가 보내주겠어요? 니콜이년이 막 이렇게 빨던 담배를 던지더니 시비를 겁니다. 네가 애들한테 내 욕하고 다녔냐? 너 미쳤어? 막 따져.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너 전에 우리가 빵 좀 사오라고 부탁한 거를 빵 셔틀 시켰다고 담임한테 꼰질렀냐? 단체로 지랄을 해. 당연히 리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이 새끼들은 그게 사실인지 구란지가 중요하지 않아. 괴롭히고 싶으니까 그냥 아무 이유나 지어내는 겁니다. 애초에 갖고 놀려고 부른 거야. 니콜이 리나 멱살 잡더니 선빵 날립니다. 인연이 대빵인가? 박연진인가 봐 얘가. 니콜이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도 막 따라서 집단 폭행을 하는데 리나가 막 웅크리고 막다가 틈 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초월라인 육공주 인연들이 따라가진 않아. 너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 조만간 2배로 맞자. 이지랄 하는데 리나는 울면서 뛰어가고 시발년들 때문에 얼마나 서러워. 씨발. 친구 생기나 해서 믿고 갔는데 개년들이. 아무튼 이날 이렇게 끝났어. 다음날 아침 리나의 집이 난리가 납니다. 얘가 이제 맞았으니까 얼굴에 흉터가 있겠죠. 그것 때문이 아니야. 애가 늦게까지 안 일어나. 엄마가 얘 왜 안 나와 싶어서 방에 갔더니 애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전날 밤에 딸이 나간 걸 모르잖아. 당연히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거지. 걱정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근데 리나가 예전에도 가출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경찰이 이 얘기 꺼내면서
이번에도 단순 가출일 수 있잖아요. 일단 돌아가시고 알겠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경찰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리나가 부모랑 사이가 좀 나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출 한번 했거든. 리나 부모는 우리 딸 가출한 적 있는 거 맞는데 이번에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그전이랑 좀 다른 방식이라 이 가출 같지 않다. 경찰을 설득했는데 정말 꿈쩍도 안 해. 결국 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갈만한 곳 알아보고 주변 애들한테 연락 돌려봤는데 애초에 친구가 없으니 얘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어. 1997년 11월 22일 경찰서에 전화가 옵니다. 리나가 다니는 슈어라인 학교 근처에 이런 다리가 있어요.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 강물에 뭐 떠다니는 걸 발견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고한 건데 먼저 보니까 예상대로 8일 전에 실종된 리나 비르크였다는 거지.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물에 불어서 알아보기 힘들었고 장기 파열에 두개골에 금두가 있었어. 팔다리에는 담뱃불에 지져진 흉터랑 멍이 많은 걸 봐서 이거 정말 방어흔인데 그런 폭행이 있었다는 거잖아. 우리야 뭐 지금 다 눈치챘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용의자 범위도 설정하고 잡아도 혐의를 둘 수 있으니까 부검하거든요. 익사더라고. 그럼 죽을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익사는 일단 폐에 물이 찬 걸로 알 수 있잖아요. 리나가 폐에 물이 있었어. 근데 물이랑 다른 것도 나옵니다. 자갈이 존나 많이 나왔어, 자갈. 홍자갈이라고 그 돌멩이라기엔 좀 작고요. 모래라기에는 굵은 어항에 깔아주는 그런 모래가 있는 거야, 폐에. 이게 폐에 들어있다는 게 뭐냐? 애새끼들이 먹였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물고문하듯이 머리 잡고 물속에 쳐박은 겁니다. 애가 이제 물속에서 숨 쉬려고 막 뻐끔뻐끔 하다가 모래를 먹은 거야. 경찰은 폐에서 물만 나왔다면 실족사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갈이 나왔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져. 이건 의도적인 살인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뭐부터 하게요? 지금이야 CCTV, 블랙박스 너무 많아. 과학 수사도 잘 돼 있지만 이게 90년대잖아. 무슨 고시촌 월세방 구하듯이 발품 팔아야 돼요. 무작정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주변 인물들 찾아다니고 학교 앞에 서 있다가 집에 가는 애들 하나씩 붙잡고 물어봐야 돼. 당연히 리나가 다니던 학교를 가야죠. 그러면은 리나가 학폭당한 걸 이제 알겠지? 다들 리나가 왕따였고 괴롭히는 그 쇼어라인 6 그 미친년들 얘기를 하더라고. US 박연진 패거리인데 경찰이 하나씩 얘네 불러다가 조사했어요. 다들 처음에는 리나 안 괴롭혔대.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얘네가 결국은 애새끼잖아. 또 일진이잖아요. 빡대가리들이라서 이런 핑계가 한계가 있어. 시간 지나니까 슬슬 풀어. 중요한 건 주동자가 따로 있냐는 거죠. 이것도 애새끼들 말 듣다 보면은 알아서 나옵니다. 다들 자기는 진짜 안 그러고 싶었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거래. 니콜이 리나 팔에 담뱃불 지지고 먼저 때리니까 다른 애들도 따라서 했던 거고 자기는 가만히 있기 그래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딱 한 대만 때렸대요. 그것도 진짜 살살. 딱 한 대. 다 이런 식인데 그럼 경찰이 또 한 번 압박합니다. 야, 어쨌든 그래도 스스로 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때리지 않거나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에는 내가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장난으로 시작한 건데 분위기가 심각해질 줄 몰랐다는 거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야. 학폭 새끼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놈의 새끼들.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주동자가 나와요. 다들 세 명을 이야기하더라고. 그중 하나가 당연히 니콜. 봐봐, 쌍놈의 새끼. 경찰서 와가지고 이 지랄 하는 거. 이지게 맞아야지. 2년 말을 들어보니까 8일 전 밤에 자기가 리나한테 전화해서 밖으로 불러낸 걸 인정합니다. 팔에 담뱃불 지진 것도 사실이고 선빵 날린 것도 다 맞대. 지가 한 거래.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게 있어. 죽는 순간엔 자기가 없었대요. 리나가 도망가길래 쫓아가기는 귀찮아서 안 따라갔대. 남아있는 애들도 금방 흩어졌는데 켈리랑 워렌이라는 이 두 새끼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까지 주동자 셋이야.
얘네만 끝장을 보겠다면서 쫓아갔기 때문에 자기랑 나머지 애들은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사망은 자기랑 관련이 없다는 거야. 중요한 얘기가 새로 나왔어요. 헨리, 워렌 이 두 새끼들 조질 차례야. 모자 쓴 남자애가 워렌이고요. 아래에 있는 여자애가 켈리입니다. 켈리가 여자니까 쇼라인 그 US 박연진 팸 멤버고요. 15입니다. 얘가 의외로 박연진 포지션이야. 니콜보다 어린데. 멤버 사이에 주도권이 많은 애였고요. 다 얘를 따라요. 니콜보다 얘가 리나 학폭 사건의 메인입니다. 당연히 소문 존나 안 좋은 애고 교사나 뭐 학생들이나 다 똑같이 말하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라 싸움이 많고 위협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애래요. 일진 매너라 그냥. 워렌 글로아츠키라는 저 위에 있는 새끼는 남자잖아. 쇼라인 6 뭐 여기에 안 들어가. 근데 같이 어울려 다니는 유일한 남자애입니다. 여자 좋아하나 봐. 얘도 15이고 학교에서는 의외로 조용하고 평범해요. 그럼 어쩌다가 이런 박연진 패밀리랑 어울렸냐? 몰라. 자기들도 몰라.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같이 어울리게 됐대. 켈리라는 여자애가 찰스 맨슨이고 워렌은 그러면 추종자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얘네가 암튼간에 문제라는 건데 둘이 사건이 있던 날 리나 집단 폭행하고 얘가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물고문해 죽인 겁니다. 얘새끼들 이거 왜 그랬냐 이제 물어볼 차례인데 아까 여러분 처음에 리나 비르크 사진 보고 14살짜리 여자라는 거에 놀랬죠? 눈치챈 사람도 있을 텐데 얘가 뭐 이름도 그렇고 미국인이 아니에요. 인도계 캐나다 사람이야. 부모가 인도에서 캐나다로 이민 간 1세대고 거기서 리나를 낳은 겁니다. 요즘도 있는 인종차별이 1990년대에는 어땠겠어? 개 심했습니다. 어른들이야 뭐 법의 무서움을 알고 인간성, 사회성으로 억지로 그나마 어울리는데 애들은 그게 잘 안 되지. 리나는 다르게 생겨가지고 눈에 너무 띄는 애였어요. 얘가 또 체격이 커.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여자애들끼리 추구하는 그런 외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울리지 못한 겁니다. 외모에 민감할 때라 리나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성격도 내성적이었어요. 먼저 사람에게 말 거는 것부터가 어려운 앤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학교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렵게 고민하다가 말 한번 붙여봐. 근데 이 캐나다 기집애들이 인종이 다르니까 뭐 대답은 해주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 벽이 좀 쳐져 있는 게 느껴져요. 친구처럼 못 지낸다고. 그래서 얘는 죽을 때까지 친구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만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리나의 부모는 어쨌든 인도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캐나다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결국은 인도 사람이라고. 집에서는 인도식 생활을 했대요. 옷이나 먹는 거나 몇 시간마다 뭐 동쪽으로 절하고 소고기 못 먹고. 애를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얘가 나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부모야 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맞춰서 두 가지 생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일단 씨발 친구 없잖아.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크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체성의 혼란이 없을 때의 이야기고요. 얘 지금 당장 이거 어떡하냐고. 이 와중에 부모가 엄하기까지 해. 리나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말 들어.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아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래. 대화가 너무 안 통하니까 리나가 그것 때문에 가출 한번 했던 거야. 충동적으로. 그것도 금방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애를 조금씩 이해는 해줬는데 문제는 학교 생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학폭이라는 거는 성격이 이게 적당히 끝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속도의 문제야. 심해지기 전에 졸업하면서 볼 일 없어지면은 거기까진 거고 속도가 빠르면은 이런 사건 같은 거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선을 넘기가 너무 쉬워. 그 선을 넘긴 게 이 켈리라는 새끼인데 그냥 앞에서 대놓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때리고 막 심각한 수준의 위협도 하고 다른 애들 욕하고 다니고 막 쓰레기 뒤져서 음식 주워 먹느라 살이 찐 거다 뭐 이런 개 같은 소문을 막 내. 그럼 얘는 왜 그러는 거냐? 리나랑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얘는 지들 세계에서
관계 주도권 갖고 싶으니까 센 척 했어.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으니까 반복되고 극단적으로 간 거지. 리나는 그냥 마침 눈에 띈 문동은이었던 거라고. 더글로리 보면은 연진이 패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리나가 없어져도 별 상관없어요. 다른 애 찾으면 되거든. 얼탱이 없지만 애들은 폭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1997년 11월 14일 밤에 사건이 결국 일어난 거예요. US 박연진 팸이 모여가지고 난장 까다가 리나 얘기가 나왔어. 야, 얘 부르면 올 것 같냐? 뭐 온다 안 온다 지들끼리 지랄하다가 내기를 했는데 니콜이 거짓말로 불러낸 거지. 진짜 나와가지고 일이 시작됐고 이미 술 처먹은 새끼들인데 뭐 절제가 됐겠어. 지들도 조절 안 되니까 평소보다 더 세게 때린 거야. 리나가 이제 맞다가 잘 도망은 갔는데 유독 두 새끼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쫓아갔어요. 미친놈들이 무슨 이참에 끝장을 봐야 된대. 그게 얘네야. 켈리랑 워렌. 워렌은 사실 리나에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럼 왜 쫓아가 여자애를? 켈리가 가니까 따라간 거야 그냥 단순히. 좀 병신이죠 남자애가. 이제 켈리랑 워렌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본 그 다리 사진 거기서 리나를 잡아요. 여기서 2차 폭행을 좀 했어. 자백한 내용이 수위가 세더라고요. 애를 쓰러뜨려 놓고 발로 밟았는데 그때 두개골에 금이 간 거야. 그 다음에 강물로 끌고 가서 물고문한 거죠. 이때 강 바닥에 있던 자갈이 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반항했겠지만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숨을 못 쉬어서 기절한 겁니다. 부검 내용상 기절이에요. 이때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는데 배 멍청한 똘박들이니까 의식 없으면 죽은 건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시신 감춘답시고 강에 던진 겁니다. 이게 사망 원인이에요. 이때 죽었어. 남아있는 애들은 켈리랑 워렌이 쫓아가는 거 보고 뭐 알아서들 하겠지. 우리도 취했으니까 집에 가자. 그래서 찢어진 겁니다. 개 열받지만 니콜의 진술은 다 사실이에요. 이제 다음 날이지. 이 새끼들이 멀쩡히 학교에 가. 바로 리나 실종됐다는 소문 날 거 아니야. 전날 때린 애들이 모른 척 연기 잘 했는데 8일 만에 또 시신으로 발견됐다니까. 그때 애들은 이게 뭔 일인가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뭐 따로 리나를 쫓아간 켈리랑 워렌을 의심은 했지만 거기까지지 뭐. 의심한다고 야 니들이 죽였냐? 책임져야 돼. 신고할 거야. 뭐 이렇게는 안 해.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나왔으니까 지들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켈리랑 워렌의 이름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인정을 안 했는데 그래도 워렌이 병신 같지만 그나마 사람 새끼인 게 켈리를 말리지 못했다면서 약간 인정하는 태도로 말을 바꾸더라고. 켈리녀는 끝까지 자기는 리나의 사망과 관련이 없대요. 근데 뭐 네가 인정 안 하면 뭐 어떡할 거야. 집 빼고 그날 같이 있던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고 같이 쫓아간 애도 인정하고 있는데 지만 모른다고 하면 뭐가 돼? 체포됐어요. 헨리 패거리 애들인 니콜이랑 다른 새끼들은 폭행으로만 60일의 집행유예부터 1년까지 심각한 순으로 처벌됐는데 형이 좀 가벼워 보이죠? 소년범이라 그래요. 그러면 살인 혐의를 받는 켈리랑 워렌은 어떠냐? 이게 재판이 좀 복잡합니다. 사건 2년 4개월 만인 2000년 3월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 켈리의 변호사가 개소리를 해요. 우리 리나가 물에 혼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워렌이 켈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켈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건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켈리가 실제로 리나를 쫓아간 건 맞고 워렌도 죽였다고 인정하지만 그거는 용의자들의 교차 검증이 안 되는 말뿐이잖아. 증거가 없는 거야. 근데 이대로 판결까지 가요. 그동안의 학폭과 그날 사건 직전까지 같이 있던 애들의 말이 일치해서 그런 건지 2급 살인 혐의 나왔어요. 7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입니다. 당연히 켈리녀는 항소하죠. 결과는 또 유죄. 대법원 가는데 여기서도 유죄가 나오긴 해요. 원심의 판단이 맞대. 재판을 3번 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 심리는 수십 번인 겁니다. 그동안 이 새끼가 한 번도 막 좀 반성하고 미안하고 그런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 새끼 사이코패스인가 봐. 절대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피해자래. 아마 자존심 때문에 기싸움하는 거겠죠.
교도소 들어가서도 계속 가석방 심사 신청했는데 다 까였고요.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데요. 이게 진짜 답 없는 새끼야. 어떻게 감옥에서도 약을 구해가지고 빨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자랑 싸움도 하고 언쟁도 하고 사고를 많이 친대요. 그러다 2016년에 감옥 들어간 지 16년 만이거든요. 2년 가족 중에 누가 아픈가 봐. 병문안으로 3일 임시휴가 받고 잠깐 나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새끼가 임신을 해요. 그 나간 3일 사이에 수정을 해온 거야. 근데 애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는 건지 뭐 씨발 창피한 건지 밝히질 않더라고요. 켈리는 임신이니까 잘 됐대. 자기도 이제 책임질 생명이 있는 엄마니까 뭐 특별 사면 해주시든지 가석방 심사를 해주든지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래요. 맨날 교도소에서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내 배부라고 배떼지 내밀고 다니는데 오히려 역효과 나왔어.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존나 뻔뻔하게 나오니까 교도소도 꼴 받는 거야. 절대 가석방 심사 안 해주죠. 그래갖고 감옥에서 애 낳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냈대요. 남은 건 이제 US 전재준 따까리죠. 워렌인데 얘도 똑같이 7년간 가석방 금지인 종신형 나왔거든. 근데 얘는 반성했고 유가족에게 사과도 많이 했습니다. 항소도 없이 판결 인정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봐주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10년 만에 가석방 됐죠. 지금 캐나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소년범이니까 이력 확인도 안 될 거예요. 신분 숨기고 잘 살 수 있겠죠. 디스패치만 모르면은 영화배우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주범은 아니지만 사건의 시발점인 니콜 얘기도 해봐야겠지. 살인만 관련이 없는 거예요. 대중적으로는 이 새끼도 책임이 너무 크죠. 학폭에 뭐 다 끼어 있고 사건 날 리나를 유인한 새끼인데 법은 이런 걸 또 다르게 봐요. 의도와 결과 그 사이에 증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살인으로 기소할 수 없으면은 얘는 그냥 학폭러로만 남는 거죠. 이 새끼도 소년범이니까 사회 격리보다는 교화를 우선하는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1년도 안 받았고 얘도 이름 바꾸고 어디서 뭐 살겠지. 얼굴은 공개돼 있지만 어릴 때 얼굴이고요. 지금 2025년인데 30년 다 돼간단 말이야. 지가 먼저 밝히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 새끼를 알아보지는 못할 겁니다. 학폭이 어릴 때 저지르는 사건이고 애들은 어리니까 형을 낮게 주는 건 알겠는데 어? 어린 새끼들이 저지른다고 해서 피해의 정도가 또 약한 건 아니거든요. 조건은 다 동일한 건데 가해자 새끼들이 어리기만 한 거야. 근데 그 정작 어리기만 한 걸 가장 많이 반영해 준다는 문제가 있죠. 촉법은. 개새끼들 그냥 뒤지게 패야 되는데. 홀딱 베껴갖고 내쫓으면 바로 그냥 정신 차리는데. 씨발놈의 사회가 지금 이 지구촌이 많이 애견화돼 있어요. 너무 애라고 다들 싸고 돌기 바쁘다고. 그렇게 싸고 돌면서 말이야. 그렇게 내 자식은 싸고 돌면서 같은 나이의 소년범은 처벌을 강화하래. 이게 좀 모순돼 있지 않습니까, 말이? 결국은 부모들이 내 새끼만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 소중한 건 몰라. 이렇게 애를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 새끼로 대하면서 키우다 보면은 애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학폭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 준비해서 올게요.